아, 영상 올라가 있어. 그치? 올라가 있지? 응. 생각도 이해는 돼. 어차피 합성함수, 역함수는 기말고사 범위가 될 텐데 뭐 굳이 지금 막 잘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 거기까지 내가 터치 안 할게. 자, 일단 아까 유리수의 정의 얘기했었지. 유리수의 정의 정도는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어차피 명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유리식이라는 건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당연히 0인 건 안 되겠지. 분모가 0이면 안 되고 분모 분자에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은 그게 유리식이야. 그러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으면은 그게 유리식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유리식은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 너네가 아는 다항식 이거랑 분수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다항식은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너네. 1차식, 2차식, 3차식 뭐 이런 것들. 그치? 얘네들은 분모가 어떻지? 항상 1은 아니지? 상수항. 그치, 맞아. 상수항이면은 다항식이라고 불러. 오케이? 분모에 상수만 있으면 그걸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분모에 1차 이상의 다항식이 존재한다? 그럼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분모 1차 이상의 다항식이 있지?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분수식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네. 그래서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근데 어차피 너네 시험에서 유리식의 정의를 쓰시고 이런 건 절대 안 나오니까 그냥 아 이런 게 유리식이구나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다항식은 이미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유리식이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진다 했잖아.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거는 거의 95% 이상이 분수식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어쨌든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식이라고 한다. 당연히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요거는 좀 당연한 거니까 빨리 넘어갈게. 그리고 여기에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자, B분의 A. 자, 이런 식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0이 아닌 식 C를 똑같이 곱해.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내가 C로 똑같이 나눠.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요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 요거는 뭐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너네 원래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지? 역시 이거 모르면 조금 액시던트야 이건 진짜로.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고 B라는 애가 자, 이 A와 B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 이 다항식의 최소 공배수. 너네가 아는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추측을 해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돼? x-1 들어가야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도 들어가야겠고 그치? 그 다음에 x-3의 제곱 이게 최소 공배수. 오케이? 이거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최소 공배수랑 뭐 다른 게 있나? 딱히 없지?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 이것도 모르는 사람 있나?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C분의 A 플러스 B다. 나 이거 모르겠다 한 사람. 혹시 이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뭐지? 아니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가 뭐야? 3분의 6을. 그치. 잘했네. 알고 있지? 알고 있잖아. 네. 요 원리 그대로 써놓은 게 저거야. 오케이?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분모 0이면 안 돼. 이건 너네가 항상 생각해줘야 돼. 분모 0이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B 또는 D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분모 0이면 안 돼.
알겠지? 요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돼.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너네. 통분할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B분의 A 곱하기 D분의 C. 자, 주원. 안 보이는. 자, 얘 몇이야? 21분의 7. 예? 그치? 아니, 그치, 할 줄 알잖아. 똑같이 하면 돼. 알겠지? 네. 이거 못하는 애는 없을 거야. 그리고 나누기일 때는 어떻게 하자? 나누기일 때는 역수로 바꿔서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역수의 정의가 뭔지는 아나? 역수의 정의. 곱해서 1번. 맞아. 어떤 애랑 곱해서 1이 되는 걸 역수라 그래. 예를 들어서 3분의 2가 있어. 그럼 얘의 역수는 여기다가 뭘 곱했는데 얘가 1이 됐어. 이때 얘는 뭐니? 이게 역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 자, 이제 너네가 사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이 유리식 파트에서 알아야 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는 번분수랑 두 번째는 부분분수야. 어차피 방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너네 이미 다 할 줄 아는 내용들이야. 그럼 이제 번분수랑 부분분수가 뭐냐? 번분수는 내가 종종 썼는데 혹시 기억하려나? 예를 들어서 3분의 1 나누기 2분의 5. 자, 요런 걸 하고 싶어. 그럼 우리 원래 어떻게 해? 얘 할 때?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바꿔서 얘를 15분의 2 이런 식으로 바꿔주지.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계산이라면 번분수라는 건 뭐냐? 우리가 A 나누기 B를 할 때 얘는 A 곱하기 B분의 1이야. 그래서 B분의 A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었어? 나누기야? 너 분모로 깔아. 그러면 바로 B분의 A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를 밑에 깔아보자고. 그럼 2분의 5분의 3분의 1 이렇게 분수 형태분의 분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번분수야. 오케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안쪽 걸 곱해서 어디로 보낸다? 분모로 보내고 바깥쪽 거를 곱해서 분자로 보내면 돼. 오케이? 그럼 안쪽 거 곱하면 3, 5, 15 분의 바깥쪽 거 곱하면 2 이렇게 된다. 결과는 똑같지. 오케이? 그래서 분수분의 분수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하자? 안쪽 거를 곱해서 분모로 바깥쪽 걸 곱해서 분자로 보내주면 돼.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얘를 내가 번분수 형태로 나타내면 얘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분의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여긴 지금 4개였잖아. 분수분의 분수에서 4개였잖아. 근데 얘는 3개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쓸까? 1분의 2. 그치. 2를 1분의 2로 바꿔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은 안쪽 거 곱해서 1분의 바깥쪽 거 곱해서 6 해서 6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3분의 1 나누기 4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4를 밑으로 깔아. 그 다음에 3분의 1 위에다 써. 근데 4개가 아니라 3개네? 그럼 4를 1분의 4로 바꿔주면 된다. 이해되냐? 응.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번분수다. 옛날에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6학년 때인가? 너네 분수에 나눗셈 배우는 게 몇 학년 때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워? 분수에 나눗셈? 그래? 왜 똑똑하다. 초3 때 구구단하지 않나? 초2 때. 네. 하여튼 분수에 나눗셈 할 때 이거를 알려줬었어. 분수라는 거를. 교육 과정에 있었어 그냥.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더라고. 자, 여튼 번분수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분분수야. 부분분수는 왜 중요하냐면 고1 때도 쓰지만 그러니까 요 유리과 유리함수 요 파트에서 쓰지만 너네가 고2 때도 써. 고1, 고2 때 쓴다는 거는 당연히 너네가 고3 때도 무조건 쓴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해는. 자, 얘는 어떤 내용이냐? 부분분수라는 거는 자, a, b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b-a분의 1 하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여줘야겠지. 왜 그런지. 근데 뭐 너네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얘 통분하면 어떻게 돼? A분의 자, 얘 통분하면 AB분의 B-A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있는 B-A랑 여기 있는 B-A가 서로 곱해지면 없어지면서 AB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 AB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한 다음에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A, B분의 1 있으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것분의 1 요거에다가 앞에 것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것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어떻게 바꾸냐?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어떻게 되지? 1 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것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것분의 1 이렇게 되면은 얘는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 문제로는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FN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해서 F100까지 더하래. 그럼 너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하면은 절대 못 풀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푸냐? 얘를 먼저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어떻게 돼?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어떻게 돼? 1 되지. 그럼 어차피 여기 1이니까 여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그럼 FN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것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것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근데 내가 여기다 1을 넣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내가 2를 넣으면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네? 내가 3을 넣으면은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 규칙 보이니? 없어지고 그럴 수 있지. 없어지고 다 없어지겠지. 근데 한 놈이 살아있어. 맨 앞에. 그럼 얘랑 대칭 구조로 맨 뒤에가 살아남게 돼. 얘는 안 지워져. 그럼 내가 100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101분의 1 이렇게 돼서 101분의 100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근데 너네가 이거를 직접 1을 넣고 2분의 1, 2 넣고 2, 3, 6분의 1, 3 넣고 3, 4, 12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통분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끝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꼭 부분분수를 이용해야 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난 개인적으로 이 파트를 지금 여기 파트는 안 좋아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너무 좋아하는데 유리식은 안 좋아해. 왜냐면 쓸 게 너무 많아. 귀찮아. 자, x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 뭐 얘는 분모가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당연히 통분을 해야겠지. 자, 그럼 통분해주면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 자, 얘는 x 마이너스 2가 추가로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줘야겠지. 그래서 2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거 분모는 꼭 전개 안 해도 돼. 너네 자유야.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분자끼리 더하면은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니? 맞지? 응. 자, 2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내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일단 분모의 공통 부분이 있는지부터 찾는 게 가장 베스트야.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x에 x-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x-2랑 x-2랑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돼?
X 그냥 얘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지. 얘를 통분했을 때 분모에 깔아준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에 x-2 분의 얘는 분모 그대로니까 분자도 그대로 와. 그 다음에 얘는 x가 곱해졌어? 그럼 여기도 x 똑같이 곱해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x에 x-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오케이? 좀 귀찮긴 하지만 어렵진 않지. 여기는 더 귀찮아. 내가 정말 유리함수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자, 일단 자, 얘는 한번 둘둘 짝 지어보자. 이렇게. 자, 요 앞에 거 두 개 먼저 계산해 볼 거야. 자, 얘 통분해 보면은 일단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x 플러스 2 올라가고 여기에 x 플러스 1 올라가지. 그럼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 빼면 뭐만 남아? 1만 남겠지. 그래서 여기 1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일단 부호는 나중에 처리하자. 자, 얘네 둘도 통분해 보면은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자, 여기 x 플러스 4 올라가고 x 플러스 3 여기 올라가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4 여기 x 플러스 3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얘 이렇게 써줄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통분을 해주면 돼. 자, 이것분에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겠지.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고 얘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잖아. 그럼 빼면은 여기가 4x 플러스 10 이렇게 나와. 오케이? 계산 너네도 할 수 있잖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너네가 통분을 하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거야.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변형을 해줘야 돼. 어떻게 변형을 해줄 거냐면 일단 얘를 좀 바꿔볼 거야. 근데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네 그 상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x 플러스 2를 x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몇이고 몫이 몇이고 이런 거 구할 수 있니? 그러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할 수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를 내가 x로 나눠. 자, 이때 뭘 비교해야 된다 했지? 그치? 최고차항 비교해야 된다 했지? 자, 그럼 뭘 곱해야 돼? 1. 그러면 x 하고 빼면은 나머지가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로 나눴을 때 몫이 1이고 2는 빠져나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는 법은 알잖아. 그리고 대분수가 뭐 1과 4분의 3 이거면은 얘가 이 의미인 거는 알지? 네. 이거랑 똑같은 의미인 건 알지? 아니 처음 알았다. 아니? 오케이. 하여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하나만 딱 더해보면은 x-3분의 x-5 자, 얘를 바꾸겠다 하면은 x-5를 x-3으로 나눈다고 하면 몫이 당연히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x-3을 빼주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3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니? 이거를 이해해줘야 돼. 그래야 뒤에가 가능할 거야.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애들을 다 변형을 한번 시켜볼 거야. 이거는 잠깐 지워도 되나? 지워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앞에 거는 내가 이미 바꿔놨어.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부터 바꿀 거야.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3. 쟤는 x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하면 x 플러스 3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맞니? 응. 자, 그 다음에 얘는 딱 요것만 봐봐. x-3 기준으로 마이너스 2를 하면 얘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놓을 수 있어? 1 마이너스 x-3분의 2 이렇게. 맞니? 응.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x-4분의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1이 다 사라지지. 그럼 얘는 결국 뭐만 남냐면 x분의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2 딱 요것만 남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만 이제 통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여기서 반반 뭐 잘라보자. 자, 얘네 둘 먼저 해보면은 x에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 올라가고 x 올라가. 그러면 2 곱하기 x 플러스 1하면 2x 플러스 2잖아. 여기서 2x를 빼주면은 여기 2가 남겠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통분해주면은 x-3에 x-4 이렇게 될 거고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서 빼주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통분 이거 곱한 거 A 이렇게 쓸게. 귀찮잖아. 시간 아깝지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러면 얘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여기다가 한번 써보자. 자, 얘는 x제곱 플러스 x. 자, 얘에서 얘를 빼면은 일단 x제곱끼리 서로 없어지겠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14x에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6x. 그 다음에 24에다 24 이렇게 돼. 이렇게. 이해됐어? 네. 응. 와, 이제 탈출했다. 곱하기는 그래도 좀 편하겠지? 일단 이거 할 때 너네가 조금이라도 너네가 덜 고생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내가 덜 고생하고 싶으면은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다 인수분해 하고 시작해야 돼. 자, 1번 보면은 분자 저 앞에 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x-4 x-4 그치, x-1에 x-4 분모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와, 아주 인수분해들 잘하네. 얘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곱하기니까 서로 없어질 거 없애보자.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겠네. 그치? 그럼 남아있는 게 분모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 남아있고 그 다음 분자에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 오케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전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크게 상관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x-3의 제곱분의 x 플러스 2 그냥 곱하기로 바꿀게. 오케이? 곱하기로 바꿀게. 그 다음에 위에 거 분자에 있는 걸 분모에다가 인수분해하면 x-4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x-1 x-3 자, 그러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 없어지고 x-3 얘 하나 없어지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x-3 x-4 그리고 여기는 x-1 이렇게 되겠네. 됐나? 자리를 신청하지. 이런 걸 내가 들어야 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그건가? 여기 마지막 그건가? 네. 자, 번분수 저런 거 이제 많이 보게 될 텐데 자, 일단 분모에 있는 애 얘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지? 얘 먼저 통분을 해보는 거야. 자, 통분해보면은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통분이 가능하겠네. 맞지? 그 다음에 분모에는 분자에는 x분의 x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안쪽 거 곱해서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가고 바깥쪽 거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곱해서 분모, 얘네들이 곱해서 분자 이렇게 보내도 되지만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해도 돼.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 번호끼리나 짝수 번호끼리 뭐 이런 식으로 약분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어쨌든 자 얘랑 약분 가능하지? 그치? 그 다음에 x-1 얘 약분 가능해. 그럼 여기 남는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물론 그냥 곱해서 여기다 써놓고 약분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미리 약분을 하면 편하니까. 자 2번. 자 얘 보자마자 뭐 떠올려야 돼? 이거 너네 다 통분할 거야? 다 통분하면은 안 돼. 이거 아까 구분분수라고 했었지? 그치? 자, 얘네 지금 규칙이 있어. 뒤에서 앞에를 뺐을 때 다 몇이 나와? 1이 나오지. 그럼 아까 구분분수라는 게 뭐였어? a, b분의 1. 얘가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곱한 거.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다 1인 상황이야. 그럼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 얘로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쟤는 결국 다 뭐로 되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요거에다가 그 다음 뒤에 거가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결국 얘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남아있는 거는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딱 요것만 남아있게 된다.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은 얘가 4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걸 끊기는 애매한데? 아니, 이걸 계속 나가긴 애매한데? 차라리 지금 그냥 조금 빨리 쉬고 이따 한 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할 건데 아까 유리식에서 우리가 다항식은 이미 많이 다뤄봤으니까 분수식에서만 이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유리식이라는 게 다항식과 분수식을 통틀어서 유리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통틀어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항함수 우리가 봤었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수함수에 대해서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 중에서.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k 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게. 자, 얘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눠볼 거야. 이거 어떤 그래프인지 너네 혹시 기억나나?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반비례 했었지? 그 반비례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 자, 근데 K가 양수일 때랑 K가 음수일 때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야.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라도 한번 그려볼게.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1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x가 1이면 y 몇이니? 1. 그러면 얘는 1,1을 지나겠네.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그지? 그럼 x가 2면은 y가 몇이야? 2분의 1. 그럼 x가 2분의 1이면 y는 몇이야? 2. 그럼 x가 4면은 y는 4분의 1. 그리고 x가 4분의 1이면 y는 4.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x가 아무리 계속 커진다고 해도 뭐 8분의 1, 뭐 16분의 1,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가도 0보단 일단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원래? 요렇게 생겼어. 자, 근데 x, y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치?
x가 음수면 y도 똑같이 음수가 되지. 그래서 얘랑 똑같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 둘은 어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이 가운데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대칭이지. 이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얘 한번 먹을 거야. 자, 그럼 얘는 자, x가 1이면 y가 몇이지?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 2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x가 음수일 땐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네.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다. 오케이?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너네가 추가로 나오는 게 일단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리함수 애들 다들 어려워하는데 딱 하나만 잘 쓰면 돼. 뭐냐면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이 뭔지 아나?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점근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값이 될 수는 없어.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거든? 근데 그 값이 야이씨 그거는 저 고2 때 내용이니까 점근선이라는 건 어쨌든 점점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데 근데 걔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봐봐. 얘 그래프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y값이? x축에 가까워져. 근데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지. 얘가 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0이 될 수는 있나? 없어. 그지? 자, 반대로 자, 여기도 봐봐. 이 y축에 점점 가까워지거든? 그렇다고 해서 x가 0이 될 수 있나? 분모가 0이 되질 못하는데 어떻게 얘가 x가 0이 되겠어? 말이 안 되지? 요런 게 점근선인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 두 개가 존재해. 여기서 당연히 k는 0이 아니다. 요거 있어야 돼.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k가 0이 아니다.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x는 0과 y는 0.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0이 다른 말로 뭐야? y축, 얘가 x축.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축을 점근선으로 한다는 거야. 점근선의 의미 이해됐니? 점점 얘가 지금 y는 0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0에 가까워지고 있기는 해. 근데 상식적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봐. k가 0이 아니란 말이야. 분자가 0이 아니야. 근데 y값이 어떻게 0이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야. x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며. 그치?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점근선이 x는 0, y는 0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뭐 정의역, 치역도 할 거고 함수니까 우리 앞에서 함수할 때 정의역, 치역 이런 거 했었지. 정의역, 치역도 다 할 건데 내가 점근선을 가장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점근선으로 다 나와. 오케이? 자, 점근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 얘가 점점 이 값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 값이 될 수는 없어. 그럼 이 값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니? 자, 얘 정의역 어떻게 되는 거야? 0을 제외하고. 그렇지. 정의역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왜? 자, 얘는 x가 0, 요게 점근선이라 했어. 근데 점근선이 뭐라고? 이 값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이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0 빼고는 다 된다는 소리잖아. 점근선이 얘라는 거는. 그렇지?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뭐 x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 자, 얘도 점근선으로 생각을 해봐. 점근선에 하나가 뭐가 있어? y는 0이 있지. 그럼 y가 0 빼고는 다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점근선 하나를 갖고 우리는 뭘 구했다? 정의역과 치역을 구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의역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나와 있지. 오케이?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저거는 조금 내가 이따 수정을 할 건데 일단은 저렇게 알고 있어. y는 x분의 k 요렇게만 생겼으면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야. 오케이. 근데 너네 2차 함수 할 때도 그렇고 1차 함수 할 때도 그렇고 다 뭐 했어? 원 할 때도 다 뭐 했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지. 얘도 마찬가지로 평행이동 시킬 거야. 근데 얘를 평행이동하면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은 아니겠지. 내가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을 이만큼 이렇게 옮겼어. 그럼 그래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일까? 그거는 아닐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는 x분의 k 이 형태일 때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게 맞지만 이따 내가 수정해 줄 거야. 다르게 외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다. 자, 이게 보면은 양변에 내가 x를 곱해주면은 어떤 식이 나와? xy는 k 이런 식이 나오지. 자, 근데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지, 주원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어? 아니다?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지? y는 그래. 이렇게. 그래, 이래. 아니. 상황이 이래. 마이너스? 자, 우리 아니. 중2 통합장 세훈.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x랑 y 바뀌어요. 좋지. 알고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아니 잘 말하기. 자, 그러면 x랑 y랑 서로 바꾸면 어떻게 돼? yx는 k 이렇게 됐지. 결국 똑같은 형태가 나오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야.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 x랑 y 바꾸는 바꾸고 부호도 둘 다 바뀌었었지. 그럼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y 곱해봤자 어차피 x, y는 k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이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니? 무조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됐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됐지? 이거를 기억해 주라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y가 x분의 k 형태일 때야. 얘를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성립 안 해. 그래서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봐줄 거야. 얘랑 얘 이거 두 개는 내가 이따 좀 수정을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점근선은 x축, y축이다. 이거 아까 내가 말했었지?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가장 중요해. 오케이? 딱 하나만 기억해. 점근선만 기억해. 점근선 찾는 것만 기억하면은 점근선이라고? 점근선만 잘 찾으면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만 찾으면 돼. 자, 그리고 K가 0보다 크면은, 자, K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됐어? 1사분면과 3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왔고, 그 다음 K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의 그래프가 나와 있었지. 그 다음에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Y는 X분의 4, 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얘는 X가 1일 때 Y가 몇이니? 4. 1일 때 4야. X가 2일 때는 Y가 몇이지? 2. X가 4일 때 Y가 1.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졌지. 그래서 절대값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얘는 기본 형태야, 기본 형태. 근데 우리는 결국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평행 이동도 하고 대칭 이동도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뭐 하나만 강조했어? 점근선만 강조했어. 점근선. 오케이? 네 옆에 자꾸 웃는다. 나만 강조하고 남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얘를 평행 이동하는 게 나와. 자, 얘는 y는 x분의 k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그치.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야. 오케이.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어떤 놈이다? y는
x분의 k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자, 얘 원래 형태 생각해봐. 오케이? 자, 얘 점근선이 어떻게 됐어? x축, y축. 근데 x축, y축이라고 기억해도 좋지만 항상 너네 달고 살아야 되는 거. x축은 다른 말로 뭐야? y는 0이고 y축은 x는 0. 이렇게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알겠지? 왜냐면 얘를 평행 이동 시킬 거니까. 자,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아까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한 3만큼 평행 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길 거야. 그치? 자, 얘는 이래도 점근선이 x축과 y축인가? 그건 아니지. 점근선도 어떻게 돼?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따라 움직여. 얘네도 같이 움직인다고. 평행 이동한 만큼. 오케이? 점근선이라는 게 결국 뭐였어? 얘가 이 값에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그 값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 생각해봐. 자, x가 다 되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 뭐 있어? 그치? x가 2는 절대 안 돼. 왜? 분모가 여기면 안 되거든. 그럼 얘는 x 점근선은 나온 거야. 오케이? 이렇게 찾으면 돼. 너무 쉽잖아. 점근선 찾는 게 어려워? 쉽지? 자, 그럼 y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 y가 절대 이거는 안 돼. 그치? y는 3이 안 돼. 왜냐면 자, 얘가 지금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이 분수값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다 3을 더했으면은 얘는 3이 될 수가 없겠네. 맞니? 그러면 점근선을 이렇게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점근선 두 개 찾는 법 간단하지? 분모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면 하나 나와. 그리고 요 옆에 이렇게 딸려있는 애 그대로 쓰면 y 점근선 하나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점근선도 결국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얘.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로 보면은 y는 x분의 k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움직였어. 원래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인데 이동한 만큼 같이 따라가.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됐나? x는 p랑 y는 q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얘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다시 비교해보면 아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 점근선이라며.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야? p. 찾았지? 그리고 옆에 깔려있는 얘 플러스 q 얘가 y 점근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볼 거야. 자, 얘 정의역 구할 수 있니? x는 2가 그렇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야. 왜? 점근선이 x는 2라며. 그럼 2 빼곤 다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y가 3이 아닌 거지. 즉시 y가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정의역 치역은 다 구했지 벌써. 그리고 얘 대칭 구조 한번 볼 건데 내가 이거 그래프 좀 대충 그리긴 했어. 한번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 점근선을 나타낼 때는 항상 점선으로 나타내줘야 돼. 점선으로. 자, x는 2가 점근선. 여기 하나. 그리고 y는 3 점근선. 이렇게 있어. 얘는 여기 닿으면 안 돼. 이 그래프는. 오케이? 그리고 k 값이 지금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은 아까 1, 4분면 방향이랑 3, 4분면 방향이 생긴다고 했지? 그치? k가 음수면은 2, 4분면, 4, 4분면이고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이라 했잖아. 그럼 이 점선 두 개를 기준으로 1, 4분면 방향?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3, 4분면 방향?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 그리는 거 간단하지? 오케이? 첫 번째 뭘 하자? 점근선을 점선으로 나타내라. 그리고 k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갖고 양수면 1, 4분면 방향, 3, 4분면 방향. 그리고 음수면은 2, 4분면 방향, 4, 4분면 방향. 이렇게 그어주는 거. 됐니? 자, 그럼 정의역 시역도 나왔고 그래프도 우리가 그렸어. 자,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니? 아니지. 얘가 평행이동을 한 순간부터 아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것 같아? 2,4. 맞아. 여기 2,3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너네는 앞으로 어떻게 외우게 될 거냐? 아까 우리가 기본 형태일 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외웠잖아.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외울 거야?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할 거야.
아까 y는 x분의 k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었지. 얘 둘의 교점이 뭐 어디야? 0,0이지. 그러니까 원점에 대한 대칭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로 넘어와서 얘는 x는 2랑 y는 3, 얘 두 개가 점근선이잖아. 그럼 얘 둘의 교점이 어디야? 2,3에 대해서 대칭 구조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아까 또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도 있었지만 또 뭐도 있었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것도 있었지. 얘 지금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것 같니?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얘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는 대칭인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래서 아까 그것도 다르게 외울 거야. 어떻게 외울 거냐?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외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이제. 그래서 아까 얘네 두 점근선의 교점이 원점이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점근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2,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뭐야? X 플러스 그치? 얘는 y는 x 플러스 1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2,3을 지나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5 이렇게 되지.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이건 적이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너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오케이?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내가 너네한테 함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함수는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끝이라고 했어. 기억나니? 얘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래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 어떻게 그려? 첫 번째, 점근선 구해서 점선으로 나타내. K값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해서 얘 대충 그려. 이렇게만. 오케이? 이것만 잘해주면 돼. 자, 그럼 얘 봐봐. 다시 얘로 돌아올 거야. y는 x-p분의 k 플러스 q. 얘는 어떤 형태다?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정의형 어떻게 된다?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빼고 다. y는 얘 q 빼고 다. 그리고 점 p, q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말했었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p, y는 q다. 뭐 점근선이 저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너네는 가장 먼저 점근선을 찾아주면 돼. 알겠지? 여기도 나와 있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 다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서 p, q를 지나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여태까지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원의 방정식이나 항상 뭐가 있었지? 일반의 표준. 그치,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 우리가 방금 했었던 요 놈 있잖아. 얘가 어떤 형태냐? 얘가 표준형이야. 오케이? 그럼 일반형은 어떤 형태냐?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일반형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 쉽게 분수로 생각하면은 이런 걸 대분수 형태라고 했지. 이 대분수 형태가 표준형이고 가분수 형태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너네 얘를 얘로 바꾸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봐봐.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통분하면은 x분의 2x 플러스 1 그렇게 되잖아.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건 쉬워. 근데 문제는 뭐야? 반대로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게 조금 까다로워.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자. x-1분의 3x 플러스 4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얘 바꾸려면?
다항식의 나눗셈 하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한번 바꿔볼 거야. 자, 3x 플러스 4를 이거 원리 자체는 원래 이거야. 얘로 나눠. 그러면은 몇 곱해야 돼? 3 곱해야 돼. 그럼 여기가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빼면은 7 이렇게 되네.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7이라는 건 7은 탈출하지 못했다는 거야. 3은 탈출하지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3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쉽게 한다? 약간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얘 x 개수분의 x 개수가 몇이야? 3이지. 어차피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니를 따지잖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얘에다가 뭐 곱하면 얘가 돼? 3 곱하면 되잖아. x 개수만 비교했을 때. 그러면 3으로 그냥 묶어버려. 얘를 이렇게 본다는 거야. 얘를 3으로 묶어.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x-1을 넣는 거야. 분모에 있는 놈. 오케이? 근데 얘를 전개하면 3x-3이잖아. 그럼 얘가 되기 위해서 뭔 짓을 해야 돼, 내가? 플러스 7을 해야 되지.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x-1분의 7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주면 돼. 자, 그리고 당연히 너네가 표준형으로 나와 있으면은 점근선 찾는 거 너무 쉽겠지. 그지? 근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점근선 찾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어. 어떻게 빨리 찾냐? x 점근선은 간단해. 분모 0이면 안 된다며. 그럼 얘 x 점근선 몇이겠어? 1이야. 그리고 y 점근선은 결국 여기 빠져나온 애가 y 점근선이라며. 근데 이 빠져나온 수는 결국 뭘 의미했냐면 여기 x 개수분의 x 개수 이게 밖으로 딱 빠져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 x 개수분의 x 개수 하면 몇이야? 이게 y 점근선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 일반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x 점근선은 어떻게 되냐? cx 플러스 d가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이렇게 되는 거고 y 점근선은 x 개수분의 x 개수니까 a분의 c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무조건 표준형이 편해. 무조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당연히 연습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너네가 저번 시간에 역함수를 배웠는데 이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차함수는 그거 무리함수고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일단 일반형으로 나타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네. 유리함수를. 자, 근데 너네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나? 1대1 대응 문항. 1대1 대응은 그 조건인 거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x에 거고. 대한 그치? 원래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이걸 입장을 바꿔주라고 했어.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라고 했었어.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양변에 뭔 짓을 할 거냐면 cx 플러스 d를 곱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과정 안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나? 나와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얘를 전개하면은 cxy 플러스 d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치? 근데 내가 뭘 하겠다고?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겠다고. 그럼 x는 x끼리 모아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x를 모아줄 거야.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야. 그리고 dy 넘겨.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x로 묶어주면은 x의 cy-a는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은 x는 cy-a 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내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어? 마지막에? x하고 y하고 자리 바꿔. 자리 바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역함수는 cx-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야. 근데 너네 시험 문제에서 이거 역함수 구하라는 문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와. 근데 이 짓 하고 있을 거니? 당연히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면 되냐? BC는 그대로 둬. 이쪽은 그대로 두라고. 여기는 그대로 둬. 왜? 여기는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A랑 D 이렇게 대각선은 위치를 바꿔줄 건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 나 얘 역함수 구하랍니다. 어떻게 구해? 일단 얘네 둘은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위치 바꿀 건데 부호도 바꿀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일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x 붙여주면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이 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해됐나? 응.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얘가 얘의 역함수. 오케이?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그리고 라는 말이 먼저 앞에 있지만 나는 그래프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뭐부터 찾을 거다? 점근선 찾을 거다. 자, 1번 x-1분의 3x-1. 자, 이거 점근선 구하는 법 알려줬다. x 점근선 몇이야? x는 1, y는 3 이렇게 되지.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1분의 얘 3x-3에다가 1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거 바꾸는 거는 너네가 조금 연습이 필요할 거야. 자, 얘 그래프 그려보면은 자, 일단 가장 먼저 뭘 해? 점근선 나타내. x는 1, 그 다음에 y는 3. 점근선 나타내. 그 다음에 k값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몇 사분면 방향? 1, 3. 그러면은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겼겠다. 오케이? 자, 그래프 대략적으로 나왔지? 그치? 자, 얘 정의형 어떻게 돼? 점근선 알잖아. x는 1을 제외하고 그치?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치? 치역은? 3이야. 그치? 3이 아닌 모든 실수.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내가 여기 이미 구해놨지. 그래프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 대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점근선은 똑바로 둬. 그리고 K값 따졌을 때 몇 사분면 방향인지 이거 두 개만 똑바로 해. 뭐 얘가 몇 콤마 며칠 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겼어 이런 소리 필요 없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한번 직접 바꿔보자. 네? y는 어디 갔어? 자,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야. 자,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꿔볼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에 뭘 넣어? 분모에 있는 놈을 넣자고 했어.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여기다가 뭔 짓을 해야 마이너스 5가 되지? 그치, 마이너스 3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야. 일단 점근선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요게 점근선으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k값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러면 2, 4분면 방향 4, 4분면 방향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점이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를 제외하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하면 되고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주면 돼. 간단하지? 얼마나 쉬워.
이렇게 쉬운 것만 했으면 좋겠지. 근데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야. 조금은 어렵게 나올 거야. 자, fx가 저렇게 생겼대. 자, 얘 지금 보니까 점근선 두 개를 그냥 줬네.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어떻게 돼? X는 2, Y는 4. x는 2, y는 3. 이렇게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근데 쟤를 일반형으로 나타낸 거니까 일단 x-2분의 3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y점근선이 y는 3이라는 거는 x계수분의 x계수가 3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근데 얘가 지금 어딜 지나고 있어? 1,0을 지나고 있어. 얘가 1,0을 지나고 있어. 그러면 x에다가 1 넣었을 때 y가 0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럼 x에 1 넣었을 때 분자가 0이 돼야 0이 되겠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치? 그럼 1 넣었을 때 분자가 0이려면 b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3, b는 뭐였지? 마산가? 그 다음에 c가 2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 자,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옮겼더니 어떻게 됐냐? y는 x분의 k 이렇게 됐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은 x 플러스 1분의 자, 계수분 x계수분의 x계수 3이지?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써놓고 자, 여기다가 뭐 해야 위에가 돼?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내야지겠네. 그치? 자, 그럼 얘 점근선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1 요거랑 y는 3. 근데 얘 점근선은 어떻게 됐지? x는 0, y는 0 이렇게 됐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옮겨진 거야? 1만큼 옮겨진 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겨진 거네. 그리고 k 값은 몇이야? k 값은 변하지 않아.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k 값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럼 k 값은 몇이야?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다 더하면은 0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y는 x-1분의 3x 플러스 1. 자, 얘가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너네 이거 보자마자 알아야 돼, 사실. 몇 콤마 몇이야? 1,4. 그치, 1,3이지. 왜냐면 x점근선이 x는 1이고 y점근선이 y는 3이니까 1,3이겠지.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2번. 얘가 x 플러스 b분의 a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직선. 아까 내가 말했던 놈들이지.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면서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근데 이거는 점근선을 몰라. 근데 두 직선은 알아. 그럼 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 직선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치? 어떤 직선이냐? 기울기가 1이면서 점근선 교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 교점.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을 몰라. 근데 뭘 알아?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저 두 직선을 너네가 연립을 해보면은 얘랑 얘네 둘 연립해 볼 거야. 어차피 똑같은 y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3과 같겠지. 그러면 2x가 4 이렇게 되니까 x가 2가 되고 이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자,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x 점근선이 2여야 되네. 그럼 b는 몇이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y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a가 몇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다. 최대 최소도 너무 쉬워. 너네가 점근선이랑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었지. 자, 한번 그려볼 거야. 자, fx가 x-3분의 4x-11이래. 자, 이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x-3. 자, x개수분의 x개수 4에다가 분모에 있는 놈 넣어. 자, 여기다가 뭘 해야 위에 쳐는데? 플러스 그치, 플러스 1을 해야 돼. 그럼 얘 표준형으로 바꾼 게 결국 x-3분의 1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얘 그래프 간단하게만 한번 그려보자. 자, x 점근선 x는 3, y 점근선 y는 4 이렇게 될 거야. k값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은 1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자, 근데 x 범위가 어떻게 돼 지금? 정의역이? 정의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은 요 x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빼고 전체 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4에서 5까지로 하고 줬어. 근데 여기 점근선이 지금 x는 3이잖아. 그럼 4에서 5까지라는 건 난 이것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지금 어떻게 돼? 작아지고 있지. 그럼 x가 최대일 때 y의 최소값이 나올 거고 x의 최소값일 때 y가 최대값이 나올 거라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예요. 5 집어넣으면은 2분의 9 나오겠네? 그치? 이게 최소값이야, 최대값이야? 그치, 최소값이겠지? 스몰 m은 2분의 9 이렇게 될 거고 자, x에다가 4를 집어넣었어. 그럼 몇이 돼? 5. 이게 최대값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2분의 19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이 역함수 구하래. 내가 그냥 알려준 거 쓰자. 아니면 한번 해볼까? 아니, 그래. 자, 얘랑 얘는 그대로 두라고 했어. 그럼 여기 x랑 여기 마이너스 1은 일단 그대로 둬.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여기로 올라가면서 플러스 2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2x 이렇게 될 거고 여기 x는 내 개수가 1인 거잖아. 그럼 내려오면은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fx랑 f 인버스 x 그러니까 역함수랑 얘랑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우리 아까 어떤 함수를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b 요거의 역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분자 그리고 cx 마이너스 a 이게 분모 이렇게 됐어요. 자,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 AD 마이너스 일단 첫 번째 a랑 마이너스 d 같아야 되겠지. 그리고 d랑 마이너스 a 같다라는 건 결국 a가 마이너스 d랑 똑같다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a 플러스 d가 0이면 돼. 이게 a가 마이너스 d라는 소리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 a가 지금 a네. 그치? d는 몇이야? d가 몇이야? 요거 5지. 그럼 a 플러스 d가 0이려면 a가 몇이어야겠어? 마이너스 5여야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별표가 쳐져 있지만 별표를 또 쳐. 내가 왜 또 치라는 건지는 잘 알겠지?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이
유리함수만 낸 게 아니라 이거는 집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도 물어보는 거지. 저렇게 조건지식 보고 나타냈다는 거는. 자, A라는 애가 X, Y라는 애가 원소야. 발을 기준으로 왼쪽이 원소라 했지. 그러니까 순서상 점이 원소인 거야. 근데 이 점은 어떤 점이냐?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원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B. 얘는 마찬가지로 X, Y라는 애가 원소인데 얘는 직선 형태네. Y는 K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A교 B가 공집합이래. 그럼 얘네 둘이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이 일반형을 내가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보면은 이렇게 바뀌겠네. 그치?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좀 큼지막하게 그리자. 자, 얘 점근선은 어떻게 돼? x는 0, 그리고 y는 2. 자, 그럼 y는 2, 요것만 점선으로 한번 나타내고, 그리고 k값 양수, 음수? 양수.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겠다. 그지? 자, 근데 y는 kx 플러스 2. 아니, k값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그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가 확실한 건 어떤 점 하나는 무조건 지나. 0,2를 지나. 그럼 0,2를 찍어보면은 0,2가 여기란 말이야. 근데 이 0,2라는 점이 그냥 보통 점이 아니야. 심상치 않은 점이야. 어떤 점이지? 그치,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인데 우리는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을 뭐라고 설명하기로 했어?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설명하기로 했었지. 자, 얘가 점근선이 x는 0이랑 y는 2라며 얘네 두 점근선의 교점이 0,2잖아.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k값이 뭐가 됐건 기울기가 뭐가 됐건 0,2 여기는 꼭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봐. 얘 기울기가 양수면은 둘이 만날까 안 만날까? 뒤에서 금융값 못 보걸로 뒤에서 이러는 걸 내가 바보를 가지고 좀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가는 건데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겠지. 당연히. 그치? 우리가 그치? 근데 얘가 기울기가 음수라면 기울기가 음수라면 안 만날 것 같아. 그치? 근데 기울기가 절대 양수는 안 돼. 오케이? 그럼 0인 건 될까? 기울기가 0인 것도 함수는 함수잖아.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그걸? 자, 기울기가 0인 거. 이 조건 만족하나? A교 B가 공집합인 거? 돼. 그러니까 K가 0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거야. 근데 양수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어?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은 얘네가 안 만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K가 0이면은 만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얘 점근선이 Y는 2라며. 그치? K가 0이면 딱 Y는 2가 되는 거잖아. 점근선이란 건 뭐야? 여기에 가까워지지만 그 값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기서는 좀 아마 다르게 풀었을 거야. 이 풀이도 한번 보여주긴 해야겠지? 두 가지 풀이법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 풀이법을 너네가 다 할 줄 알긴 알아야 돼. 왜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쉬운 편이야. 이 유형의 기본 대표 문제인 거고 여기서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얘보다 좀 까다로워. 그럼 그 문제에서는 둘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얘네 둘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일단 연립했을 때 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돼. 그러면은 얘랑 연립을 해. 자, 양변에다가 x를 곱하면은 2x 플러스 1은 k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은 요거네. 근데 얘가 해가 없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d가 0보다 그치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b제곱 어차피 0이지 x의 개수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x 하면 4k가
0보다 작다. 그럼 K가 0보다 작다. 같아? 아니. 뭔가 이상하지? 그치? 얘로 풀 수는 있으나 너네가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거의 안 써. 그래프로 그리는 게 가장 너네가 명확해. 알겠지? 그래서 뭐 요거 좋지만 그래프로 그리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기서 두 가지 풀이 다 올렸구나.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좀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 K가 0인 거 생각 안 하고 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고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프로 풀이를 하는 거를 나는 권장해. 아무튼 유리함수는 이렇게 끝이고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 하면 이제 진도가 아예 끝난다.